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불금이지만 시장은 꺾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연내에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눌렀고요. 결국 양대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1%가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는 봄이 왔다는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세 분께서 꼼꼼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음 주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는 하루 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손여로 팀장, 김시은 팀장,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핫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네, 삼성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 실적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5개 분기 만에 매출 70조 원대 회복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6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보다는 일단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주가의 실적 기대가 이미 반영이 된 건지 실적과는 반대로 주가는 소폭의 약세를 그렸습니다. 먼저 손여로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실적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권 마감을 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적 추이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컨센서스도 아마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들 챙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 3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2주 전에 나왔던 컨센서스가 다르고 1주 전에 나왔던 컨센서스가 다르고 오늘 발표한 잠정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잠정 실적 발표죠.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실적 발표가 안 됩니다. 4월 말에 이제 회계법인의 검수를 통해서 완전한 실적이 발표됐을 때는 그때는 사업 부분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망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치를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X라고 해가지고 생활 가전부품을 나누는 사업부가 있고 D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DX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을 6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DS 사업부가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실적 컨센서스를 본다고 하면 DX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규모의 실적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지만 DS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0% 이상 실적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약보합권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수급동의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이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이 삼성전자를 5천억, 6천억 많은 단위로는 거의 조 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만 최근에 외국인이 5조 원 이상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00억 원가량 순 매도가 찍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외국인이 7,500억 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 재료 소멸이 됐을 때 다음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모멘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8%, 그다음에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26%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재고 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AI 반도체, AI 시대가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단가를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뉴스를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 반도체가 거의 3년치 메모리 계약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준 실적 추이는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또다시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TSMC 우리의 선의의 경쟁자이지만 너무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공정 라인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삼성전자를 최고점에 사셔도 손실폭이 마이너스 1.5%가 안 되고 SK하이닉스를 최고점에 사셨어도 손실폭이 마이너스 3%가 안 됩니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좀 눌림목 공략을 추가적으로 해보면 된다라고 판단되지만 제가 오늘 수급 동향이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크로 이슈를 봤을 때는 추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기조를 이어갔는데 오늘 잠깐 눌렸다고 해서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 실적 모멘텀은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반도체 안에서는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HB테크놀로지, 필옵틱스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고요. 또 SKC랑 YC캠도 오늘 다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연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과연 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음 주에도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유리기판 관련주 다음 주에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유리기판 관련주 어제 오늘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승부수를 걸어도 될지 다음 주에도 좀 상승 이어갈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필옵틱스나 YC캠 이 두 종목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두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단기간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막판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낙에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의 눌림목을 기다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나 혹은 이제 새롭게 또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게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바닥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반도체 흐름 내에서 보시면은 HBM 그리고 CXL 이런 것들도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게 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옵틱스나 YC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지금 당장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순환매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조정 줄 때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덜 간 종목이라든지 이제 좀 확산이 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시간외로도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KNJ라든지 뭐 KNTC 그리고 그 외에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탑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를 못 낸 종목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흐름 자체에서 보면 수급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갔었던 종목 혹은 갔었던 테마 내에서 아주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후발주자를 노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왔던 삼성의 실적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유가 정유주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 또 돌파를 했고요. 오늘 중앙에너비스 장중 상한가 기록했고 에소일도 꾸준히 또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석유, 극동유화, 흥구석유까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국제 유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국제유가 관련주, 정유주들 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담아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뭐 좀 전략에 따라서 종목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종목군들은 지정학교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했을 때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은 우상향 추세를 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만큼 변동성을 굉장히 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특히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정 라인대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 그날 트레이딩에 따른 이제 수급 쪽으로 쏠리게 되었을 때 짧게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SOL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실적 기대감을 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분기 관련 리포트들을 읽어보면은 WTI 90달러 이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유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고 그리고 보통 한번 오르면은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80달러 돌파한 지가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90달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했을 때 그동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단에서 보면 공급단에서 좀 조절을 많이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수요에서 원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특히 5월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혹은 정유사들이 시설 점검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요를 많이 비축하려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련 수요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비관론자가 이야기를 했던 게 ISM 지표가 안 돌아왔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지표가 개선이 되었을 때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수가 상방에 위치해 있는데 계속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시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SOL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조선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유가가 함께 강했을 때 조선주도 보통 통상적으로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리포트 쪽에서 글로벌 IB 쪽에서 조선주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현재 이 구간에서 조선주들 다시 한번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이제는 좋아지려는 턴에 있고 조선주가 한번 관심 있게 받았던 트리거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노조 측에서 좀 중국 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을 건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45일 이내로 좀 발표를 해야 합니다. 4월 중순 뭐 그쯤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발표가 된다면 조선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관점에서 천천히 본다면 S-오일 그리고 조선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정유주뿐만 아니라 조선주까지 확장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손 팀장님과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100 이상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유주의 상승 여력도 그만큼 높지 않다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중앙에너비스나 S-오일 말고는 오늘 음봉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정유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주의자입니다.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확전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수급동행이나 유가 관련 종목들을 보면 딱 그러합니다. 보통 제가 어떤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때 실적도 보지만 거래 대금이나 수급도 봅니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 때 그들은 어떤 뇌동 매매를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덜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확전이 더 되면 가계 상승을 하는 것이고 확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휴전을 하거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는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갭으로 떨어져서 보고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권하면 이게 과연 투자일까요? 투기를 조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유가 우상향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마진이 나오면서 S-오일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S-오일을 좀 권해드리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오늘 밤에 확전이 더 심해지지 않을지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조선 쪽도 괜찮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내 종목도 밀려서 걱정인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의 고민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 짚어봤으니까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솔루션 장 마감 직전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 발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서서 짚어봤었던 유리 기판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JNTC부터 KNJ 그리고 필옵틱스, 램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오늘도 강했었던 전선주들은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을 비롯해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전선 기업들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LG 에너지솔루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는 봄이 왔는데 LG 에너지솔루션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 시장에서의 2차 전지 하락세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좀 반도체랑 대비가 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반도체만큼이나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이 대외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실적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보고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2023년 4분기도 실적, 이제 증권계통의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도 다소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 국내에 지은 공장에게 주는 이런 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적자가 전해졌던 소식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완성셀보다는 양극재랑 리튬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성셀 기업들의 수급이 나쁜 것은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주가만 크게 안 흔들려주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나 LNF,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전방 기업들은 안정적인 실적은 안 나오고 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쳐보시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셀보다는 양극재나 리튬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3시 50분이죠. 정기장 마감하고 실적이 발표됐고 지금 현재 시간이 17시 20분인데 시간에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다는 것은 투자분께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지만 크게 충격을 먹지 않았다. 그 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정기장 막판까지 어떻게 변동할 수 있는지는 좀 그렇다 체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하방 지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4680 배터리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GM이나 포드 쪽에 납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가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돌아가는 걸 보고 매수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으면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1분기에 바닥을 다질 줄 알았는데 바닥을 못 다졌네? 나 2차 전지 실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1시간 20분 정도 봤을 때는 후자의 투자자보다는 전자의 투자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2, 3거래일 정도 좀 물량 정리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주가의 위치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전선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온전선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선주도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윗꼬리가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다음 주 시장에서 좀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좀 오늘 하락이 나왔다면 있으신 분들께는 좀 불안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해도 좋은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군들이 있긴 합니다. 관련해 하면은 그런데 좀 유의미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장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 관련했을 때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약 1% 정도에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장 막판에 많이 들어온 물량들이 시간에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여지는 있지만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오더라도 글로벌 빅트렌드에 따르면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주가가 계속 강세 흐름들을 띠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반도체 관련했을 때 AI가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몇십조, 몇백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AI를 투자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관련했을 때 실제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있어요. 변압기는 물론
수주가 21년부터 나오게 되면서 작년부터 주가가 먼저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와주긴 했으나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주를 받고 있고 좀 주가에 뛰어가는 현상도 이번 달 3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전선 관련 기업들이 좀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변압기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전선주들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로봇주들 투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순환하는데 주도 테마 혹은 주도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회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나 로봇, AI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뭐 어떤 특정 섹터나 뭐 테마 이런 것들이 오르더라도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나 테마들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받아줬었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로봇주들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사실 그 외에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동형 그 양팔 로봇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장이 끝나고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이미 나온 재료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이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려 있었고 또 그다음 전선 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그 다음 재료를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로 다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외에도 좀 소폭 상승 나오는 로봇주들도 있는데 같이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